안녕하십니까, 요시입니다. 오늘은 홍콩과 한국의 병행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한국은 홍콩의 상황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고요. 거기서 우리는 어디까지 왔나? 홍콩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였지만 자유민주주의 기반이었죠. 근데 이제 중국에 먹혔죠. 먹히는 과정에서 일국 양제 체제라고, 그러니까 홍콩은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이 되면서 영국 혼자의 자치권을 가지기로 했어요. 근데 중국이 그거를 취소를 하고 이제 강제적으로 공산화 시키려고 했던 사건이 2019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죠? 홍콩 시위 사건은. 제가 그때 홍콩 가려고 비행기표를 끊었다가 시위 때문에 홍콩을 못 갔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지금 먹으려고 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세계 지도를 한번 볼게요. 파란 데가 엄청 많고 지금 아메리카 대륙은 다 거의 파랗죠. 지금 아시아를 보면 거의 다 시뻘겋습니다. 빨간 거 끝자락에 있는 데가, 그러니까 이 태평양 바다 쪽 한국이랑 일본이 다겠죠. 여기 대만 있고, 지금 여기서 근데 대만이랑 일본은 섬으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본토에서 딱 붙은 데가 여기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기 대만이랑 일본보다 더 눈에 가시요. 왜 눈에 가시냐? 이어져 있잖아, 땅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스타크래프트 할 때 지금 헌터 하는데 중국이 막 경제개혁하고 돈이 모여가지고 앞마당에 해처리를 지으려고 딱 갔는데 미국이 그 앞마당 멀티 자리에다가 커맨드 센터를 지어놓은 거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거를 시키려고 하는데 제거가 만만치 않은 거야. 이 커맨드 센터를 인페스트 테란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부부터 얘네들을 조져가지고 자기네들 손바닥에서 놀도록 만들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꾸준하게 얘네들이 준비를 해왔어요. 20년 넘게 준비를 해왔고, 따지고 보자면 조선 500년은 중국이 속국이었고, 사실 그거를 해방시켜준 게 사실 일제시대였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그때는 근데 그때 당시에 중국도 자유민주주의이긴 했거든요. 근데 공산당이 먹힌 거지. 근데 그 먹힌 공산당이 지금 한국까지 먹으려고 작업을 치고 있는데, 이 한 20년간 꾸준하게 이제 세뇌랑 밑작업으로, 그리고 화교를 통해서 밑 발판을 다져놨죠.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이 화교 말살 정책을 했었는데 불쌍하니까 짜장면이라 먹고 살아라고 화교 정책을 했어요. 재산도 못 가지게 했었고 화교들을 요직에 앉히지도 못하게 했었죠. 근데 지금은 화교들이 천룡인이 됐어요. 천룡인이 됐죠, 지금. 의대, 약대, 뭐 법대, 우리가 1등급 받아도 의대 가기 힘들 때 얘네는 6등급을 받고 갑니다, 지금. 사실 뭐 대한민국이 먹힌 상황이고, 중국이 어떻게 나라를 먹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 자, 하이브리드 전복 전략. 하이브리드 전쟁은 뭐 너무 잘 아시죠? 너무 잘 아시는데, 자, 전쟁 없이 정권을 바꾸는 법.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쟁 없이. 물리적 전쟁 없이 정권을 바꾸는 게 하이브리드죠. 자, 경제 침투, 엘리트 포섭, 거대한 투자나 미끼로 정치인, 언론, 재벌을 포섭합니다. 부정선거지만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뭐 조중동 언론들, 그리고 재벌, 뭐 친중기업들 있죠. 그리고 차이나머니로 입을 막고 입법, 사법, 행정부를 장악한다. 행정부를 못 먹어가지고 부정선거를 했는데 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래서 행정부는 못 뽑고 지금 입법, 사법부를 다 먹고 있죠. 필리핀, 스리랑카, 파키스탄, 남태평양 국가들은 이미 당했다. 이 챗GPT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동남아도 다 먹혔어요. 동남아는 다 먹힌 게 뭐 때문에 먹혔냐면 화교들한테 다 먹혔어요. 하이소라고, 하이 소사이어리, 상류층들, 동남아 상류층들 다 화교예요. 자, 그리고 2단계 정보전 사회분열입니다. 목인, 우마오당은 4천만 명 중국의 댓글 조작 부대입니다. 서류로 다 나와 있어요. 중국의 조작이라고. 좌표 찍고 가가지고 네이버 뉴스 있으면 자기네들 여론 좋은 방향으로 다 여론을 몰아요. 한 100명에서 가가지고 댓글 하나 뭐 윤석열 대통령 욕을 딱 하면 그걸 다 좋아요를 누르는 거야. 그래서 심리전이랑 가짜뉴스를 통해서 국민 분열을 유도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홍콩의 폭도와 질서 유지 프레임. 자, 3단계 경찰 치안기구 장악, 직접 통제, 현지 경찰 조직의 중국 공안 간접 침투. 이미 돼 있죠. 우리 알죠. 오늘도 사건이 벌어졌는데 오늘 저기 삼각대 열사님 잡혀가셨어요. 삼각대 열사님 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라서 영상 보는데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열받게 해가지고 먼저 쳐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반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다 잡고 치고 도망가는데 그러다가 어디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폭력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경찰을 폭력했다고 연행을 하고 가는 거야. 자기네들은 먼저 치고 가도 자기네들은 경찰 공무를 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홍콩에서도 했었고, 그래서 폭도와 질서유지 프레임인 거야. 경찰이 일반 시민을 치면 그건 질서유지야. 근데 경찰이 쳤는데 반항하다가 뭐 부딪히면 그거는 폭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평화 시위에 테러 프레임을 씌우고 경찰복을 입은 공안이 시민을 체포합니다. 지금 보면은 민경욱 변호사님도 지금 공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고든창 동북아시아 전문가 트럼프 최측근 있죠. 고든창도 중국이 한국 부정선거의 주범이라고 말을 했고요. 대한민국 거리에 중국 공안이 있다라고 직접 말을 했습니다. 의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 의심에 확신을 주는 게 홍콩과 똑같은 상황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은 무기가 없고 경찰은 마스크, 선글라스 착용, 그리고 중국말도 쓰고. 자,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과 홍콩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무장 유튜버를 체포한 적이 있냐? 홍콩 있고 대한민국 있습니다. 오늘 체포해서 가셨고, 서부지법에서 체포하시던 젊은 시각님도 잡혀가셨고, 그냥 사소한 유튜버들 다 잡혀가죠. 그리고 위장경찰 출연, 공안 침투, 홍콩에선 이미 했었고요. 대한민국 지금 한국어를 못하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공안들 많죠. 그리고 경찰 지휘체계 왜곡, 수장 실각, 수장이 없어졌다. 그리고 친중파가 장악을 했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열 1, 2위가 수감이 돼 있죠. 그리고 서열 3위가 지금 집권을 잡고 있죠. 그리고 언론은 침묵을 했고요. 홍콩은. 대한민국은 지금 전 언론이 침묵하고 극소수를 제외하고 마지막 진실인 유튜버까지 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112 신고를 당했고요. 갔는데 가서 또 여죄까지 수사를 하더라고요. 지금 유튜버 말살입니다. 말살. 우파 유튜버들 전부 다 고소 고발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론은 지금 대한민국 홍콩의 2019년의 과거와 거의 똑같다. 더 조용하고 더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추가 설명을 해주자면, 홍콩에서는 경찰청장 루이찬이라는 사람이 시위 진압 논란 때문에 압박을 당해가지고 부담을 느끼고 사퇴를 했는데, 이 사람이 중립적이었고, 그 다음에는 크리스탕이라는 애가 들어왔는데 얘가 완전 친중이었어요. 중국 공안처럼 이제 홍콩 경찰이 완벽하게 활동을 했죠. 얘네는 어떻게 했냐면 번호판도 제거하고, 걔네는 여기 어깨에 번호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번호판을 찍으면 신원이 조회가 됐어요, 홍콩 경찰은. 근데 그 번호판을 제거를 한 거죠.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전에 제거하기 전에 찍어서 봤는데 남자인데 여자로 표기가 되는 거야, 나오는데. 그런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지금 계급장 없고 이름표 없고 그렇죠. 지금 어제 2시간 동안 잡혀 있었던 공안경찰 말 한마디 안 하고 잡혀 있다가 112 신고했는데 112가 2시간 만이었어요. 순경이 와가지고 거기를 지휘를 하면서 그 사람 대신에 신분을 증명을 해주고 내보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 전화를 강원도청에 했는데 강원기동대 소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강원기동대 동명이인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강원 1기동대 김민성이라고 지금 경찰 사칭을 하네, 누가. 강원 1기동대요? 예. 김민성은 제가 맞습니다. 맞지? 예, 알겠습니다. 경찰들이 진짜 공안이고 이름만 빌려 쓰는 사람일 수도 있다. 라는 의혹을 어제 제기를 했어요. 통화를 했던 사람이 오늘 잡혀가신 삼각대 열사 TV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쟤네들이 시비를 걸어서 잡아간 게 아닌가 의혹이 듭니다, 지금. 자, 왜 경찰을 장악하는가? 핵심 이유는 총은 무섭지만 수갑은 합법적이다. 국민에게 합법적인 공포를 주기 위해서 경찰 장악이 먼저고, 경찰은 다 장악을 했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서 지금 수갑을 이용을 하는 거죠. 군은 외부용이고 경찰은 내부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정해져 있어요. 군은 내부 사태에 감정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찰을 장악을 한 겁니다. 경찰을 내부 통제용으로 쓰는 거죠. 경찰이 있으면 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고, 체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고 감옥에 넣고 사회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보다는 경찰을 사용을 하는 거죠. 중국은 경찰을 통해 반대자를 합법적으로 제거한다는 명목이 있습니다. 지금 뭐 불법이지만 이미 합법적으로 제거하는 명목을 만드는 거죠. 자, 지금 대한민국 경찰 뭐가 이상한가? 핵심 이상 징후는 유튜버 한 명을 오늘 30명이 둘러싸고 체포를 해갔어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임산부 여자분을 발로 차서 폭행을 하고요.
4~5명이 동시에 임산부 여자를 끌고 갑니다. 말이 돼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그렇게 절대 못해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여자가 쓰러져 있어도 가라고 교육을 받아요. 왜냐면 성추행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제 폭행 영상 떴죠. 여자분 가슴을 잡아가지고 당겨가지고 저게 말이 돼요? 안 됩니다. 절대. 한국인 아니에요. 그리고 지휘 경찰봉장이 들쭉날쭉합니다. 잘 나오지도 않고 나와도 지휘만 하는 사람이에요. 최전방에 안 섭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막 얼굴 가리죠. 한국말 못하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한번 영상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추측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홍콩에서 똑같이 했고 그 홍콩에 했던 패턴이 먹히니까 지금 한국에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해야 될 거, 사실 뭐 군이 나서주면 제일 좋지만 군이 나서주긴 너무 힘든 상황이고, 우리는 만약에 시위 현장에 나가면 1인 1방송국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라이브가 됐건 안 됐건 뭐 그냥 영상을 찍으셔야 돼요. 영상 찍고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경찰 식별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유를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경찰 식별 매뉴얼은 제가 내일 모레 뭐 이렇게 걸쳐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홍콩도 군이 안 나왔죠. 군이 안 나오고 먹혔는데 경찰은 이미 적일 수도 있고 언론도 침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겠죠. 이제 다음 주 되면 윤석열 대통령님도 선고가 나오거나 무슨 상황이 생길 거고, 그때를 기점으로 어떻게 될지가 판가름이 나겠죠. 그때까지는 저희도 할 수 있는 걸 하고 열심히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랑 구독도 눌러주시고 영상 많이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